반갑습니다. 썰밤의 구독자이자 한 남자의 아내,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들의 엄마입니다. 저는 저희 엄마 덕분에 재밌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 사연을 풀어볼 테니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희 아빠는 제가 5살 무렵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빠가 살아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그게 아니라는 걸 한 번에 깨닫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네 아빠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 네가 어떤 기도를 하든 절대 아빠는 오시지 않아. 엄마, 다신 아빠 못 보는 거야? 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안타깝지만 너한테 부모는 나 하나야. 이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행동하도록 해. 너 엄마랑 오래오래 살고 싶지? 그럼 네 엄마가 주의하라고 하면 귀담아 듣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행동해야 해. 네 아빠가 엄마 말 안 듣고 술 그렇게 마시다가 암에 걸린 거야. 엄마 말 들었더라면 지금쯤 내 앞에서 웃고 있겠지. 하지만 엄마 말 듣지 않고 술 자주 마셔서 그렇게 된 거야. 혜승이,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알아듣겠니? 어린 저에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많이 무섭게 들렸어요. 왜 위로를 안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진 좀 자란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를 집에 데려갔는데 아무렇지 않게 간식도 주시고 잘 놀게 해주신 엄마는 친구가 돌아가자 바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말씀하셨어요. 혜승아, 기운이 좋지 않아. 저 친구 말이야, 느낌이 굉장히 쎄한데? 같은 반 친구고 엄청 착한 애야. 아니, 음영한 속이 다 보여. 쟤랑 어울리지 마라. 엄마, 또 무슨 기운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만 좀 해. 사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보고 맞추는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무당이 돼야 하는 몸이라고 했었는데 엄마는 평범한 삶을 선택하고 점집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자주 어떠한 기운을 느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데리고 온 친구를 잘 몰랐는데 며칠 뒤 학교 골목에서 후배들의 돈을 뺏는 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제가 알던 친구가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라 얼른 뛰어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같이 돈을 빼앗자고 꼬시는 말만 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친구와 어울리지 않았고 학교 선생님께 돈을 빼앗는 걸 봤다고 일러서 처벌받게 했답니다. 저는 엄마의 촉이 맞아떨어진 걸 보고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집에 왔던 친구 정학당했어. 후배들 돈 빼앗는 걸 내가 일러 바쳤거든. 거 봐라, 엄마가 어울리지 말랬지. 선생님께 일렀다니 아주 잘했다. 엄마, 진짜 뭐가 보여서 그런 걸 맞추는 거야? 보일 때도 있는데 이번엔 그냥 느껴지는 걸 말한 거야. 이 엄만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음산한 기운이나 의심연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네 친구가 딱 그랬고. 아무튼 다시는 그 친구와는 절대로 어울리지 마라. 겉만 봐서 사람을 알 수 없는 법이니 어울리는 친구들을 항상 이 엄마한테 데리고 와. 친구를 가려가며 사귀는 건 올바른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귀신같이 잡아내니 친해진 친구가 있으면 항상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돈을 빼앗던 친구 이후로 못된 친구는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저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씨가 화창한 날이었는데 엄마가 제 교복을 방에서 들고 나가셨어요. 엄마, 학교 가야 하는데 교복은 왜 가져가? 오늘 기분이 이상하다. 너 학교 가지 마라. 무슨 소리야, 엄마. 지금 중간고사 중이잖아.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학교에 가지 말라니. 나 꼴찌하란 소리야? 차라리 꼴찌가 낫지. 네가 다쳐서 세상을 떠나는 건 볼 수 없다. 무섭게 왜 그래? 내가 사고가 난다고? 네 등 뒤로 늙은 여자가 보인다. 널 데려가려고 대기 중인가 봐. 헉! 엄마 귀신까지 보는 거야? 그런 거 안 보인다고 했었잖아. 나도 몰라. 아무튼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마. 절대로 못 보내니까 시험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라. 엄마가 교복을 가져가고 절대로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리시니 제가 어떡하겠어요.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사정이 있어서 학교에 못 간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엄청 욕만 먹었답니다. 시험날 학교에 빠진 애가 어딨냐고 뭐라 화를 내셨죠. 그런데 정오쯤 반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혜승아, 학교 앞 사거리에서 트럭 2대가 제대로 박았어. 도로가 통제되고 난리도 아니야. 트럭 한 대가 역주행을 해서 매우 큰 사고가 났다고 알리더군요. 엄마를 보았더니 제가 그 트럭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진짜 그걸 본 거야? 내가 사고 나는 순간에? 또렷하진 않지만 흐릿하게 네가 세상 떠나는 장면을 봤다. 이제 엄마 말 믿겠니? 믿어. 엄마 고마워.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려면 항상 조심해야 해.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도 항상 조심해라. 저는 사람도 조심하고 길 건널 때도 두 눈을 부릅뜨고 조심히 건너다녔어요. 엄마의 말씀이면 무조건적으로 믿고 행동했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무탈하게 지냈고 수능을 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하는 수 없이 엄마와 따로 살아야 했답니다. 엄마가 제가 살 자취방을 직접 구해주셨는데 좀 낡은 방이었어요. 비슷한 월세에 더 좋은 곳이 있었지만 엄마가 정한 방이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낡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혜승이, 너 집에 사람 들이지 마라. 술 취한 친구 자취방에서 재워주거나 남자친구 들이지 마. 이 집의 기운은 오로지 네가 다 받아야 해. 괜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운 빼앗기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알겠어. 새로 사귈 친구들은 밖에서 보고 남자는 안 사귀면 그만이잖아. 너 남자 안 사귈 자신 있냐? 대학 가선 다들 연애에 푹 빠지는 게 보통 일이라 걱정이다. 난 공부만 할 거야. 공부하려고 서울 온 거지 다른 거 하려고 온 거 아니라고. 그렇게 엄마를 안심시키고 돌려보내고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입학하면서 여자애들과 급속도로 친해졌고 남학생들과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사이로 지냈어요. 그런데 제 계획과 달리 남자친구가 생겨버렸습니다. 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절 좋아해주는 남자친구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데이트를 했는데 어느 날 제 자취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잡는 순간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네 옆에 하이에나 한 마리가 보인다. 그놈 가까이 하지 마라. 아무 여자한테나 껄떡대는 그런 놈이야. 그래서 내 눈에 하이에나로 비친 거라고. 뭐? 내 옆에 누가 있는 게 보인다고? 아니면 그냥 느껴진 거야? 너 남자 자취방이 들인 거지?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일렀거늘. 당장 그놈 내보내. 그리고 집 앞에 소금 뿌려라.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나중에 다시 자취방으로 초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무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장난하냐? 여기까지 와서 그냥 집에 가라고? 우리 하려던 거 계속 해야지. 1시간이면 되니까 가만히 있어. 아, 저리 가. 이 하이에나 같은 놈아. 저리 가라고.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더니 남자친구가 맨발로 도망가 버렸답니다. 얼른 엄마가 시킨 대로 소금을 집 앞에 뿌려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심호흡을 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얼마 뒤에 알게 되었는데 제 남자친구는 양다리, 아니 오징어 다리 마냥 이 여자 저 여자랑 다 사귀고 있었답니다. 그런 바람둥이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훅 하고 넘어가 버린 제가 한심스럽기만 했죠. 아무튼 그 일 덕분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애는커녕 남학생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력서를 여러 곳에 내 2곳의 회사에서 합격 문자가 날라왔답니다.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며칠 같이 지내고 있어 어느 회사가 좋은지 여쭤봤습니다. 여긴 상사들이 다들 늑대 천지구만. 연봉이 아무리 줘도 여긴 가지 마라. 인생 망친다.
그래, 두 번째 회사 여길 들어가. 여우들이 있긴 하지만 너의 기운을 이기지 못할 거다. 엄마 또 뭐가 보인 거야? 와, 신기하다. 알겠어. 엄마 말씀대로 두 번째 회사로 들어갈게. 엄마 말씀 듣고 안 되는 일이 없으니 그렇게 해야지. 그래, 회사 생활 열심히 해. 그리고 이 회사에 네 인연 없으니까 남자는 만나지 마라. 다른 곳에서 네 인연이 올 거야. 아, 남자 한번 사귀기 힘드네. 나한테 남자가 오긴 오는 거지? 엄마의 말씀을 다 듣고 실행하긴 하겠지만 도대체 제대로 된 남자는 언제쯤 오는지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해 생활해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적었어요. 이것 또한 엄마의 말씀을 듣고 선택해서 그런 거라 믿고 감사한 마음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회사 생활 재밌게 하고 있어. 그래, 혜승아.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래도 항상 사람 조심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세상이니까. 알았어. 나 월급 나오면 한번 내려갈게. 늘 사람 조심하고 찾길 조심하고 어린아이처럼 사방을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엄마가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셔서 늘 노심초사하는 걸 습관이 되었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엄청 친해진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요. 저와 입사 날짜도 같고 사는 곳도 가까워서 쉬는 날에도 자주 만났답니다. 서울에 올라오신 엄마께도 인사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친구를 보자마자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바로 여쭤봤어요. 엄마 왜 그래? 내 친구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사람은 착한데 우물에 빠져 있어. 제가 너까지 우물 안으로 잡아당길 거야. 피해야 한다. 우물?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널 우물로 빠뜨리게 할 테니 아예 손절해버려라. 그럴 리가. 착한 친구라고. 엄마가 잘못 느낀 거겠지. 아니야, 분명 우물에 빠져 있는 게 확실해. 엄마는 그 친구와 멀리하라고 했지만 절대로 나쁜 애가 아니어서 피하거나 멀리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당부를 처음으로 거절했던 거죠. 전화로 그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대답만 했고 이전과 똑같이 친구와 잘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좋은 곳에 데려가겠다며 절 어느 빌딩의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무슨 사업 설명회라고 하면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제품 설명과 사업 노하우를 전하더라고요. 그때 딱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저를 다단계 사무실로 데려왔다는 것을요. 미진아, 너 다단계 아니? 설마 여기에 투자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해서 투자했어. 이거 잘만 하면 돈 꽤나 벌 수 있어. 회사 생활 안 해도 된다고. 너 가입하면 나한테 이윤 떨어지거든. 너도 나중에 지인 데리고 와서 가입시키고 물건만 잘 팔면 엄청 큰 돈을 벌 수가 있어. 아휴, 이제야 알겠네. 우물에 빠졌다는 소리와 날 우물에 빠지게 한다는 뜻을. 뭐라고? 혜승아,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귀는 얇지 않아서 누가 뭘 하라고 꼬셔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정신 차려, 미진아. 여긴 다단계 사무실이고 넌 사기당한 거라고. 얼른 경찰서 가서 신고하자. 너 얼마나 돈 쓴 거야? 사기라니. 이건 엄청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정신이 아직 나가 있구나. 미진아, 따라 나와. 어딜 가는 건데? 너도 이거 가입하란 말이야. 친구를 끌고 나가 정신이 번쩍 들게 따귀를 한 대 날려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때린 거야? 미진아, 너 다단계에 묶인 거야.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네 남은 인생 빚만 갚으면서 살아야 해. 어서 정신 좀 차려. 다시 따귀를 연신 날려줬고 친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다단계에 빠진 걸 알려드리자 바로 친구 집으로 들어가서 패대기를 해주셨답니다. 친구 미진이는 먼지나게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큰 손해를 보고 다단계에서 빠져나왔어요. 이후 정신 차린 미진이는 회사 생활을 하다 곧 지방으로 시집을 간다며 떠났답니다. 그리고 제 곁을 지나간 남자친구는 총 3명이었는데 끝까지 인연이 될 사람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기운이 느껴진다며 하도 헤어지라고 해서 이별했답니다. 30 초반에 회사 사람 소개로 소개팅을 했는데
외모도 제 스타일이고 느낌도 좋아서 몇 달 알아보는 단계를 가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로 늑대 한 마리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혜승아, 너 새로 남자 사귀냐? 아니, 남자 안 사겨. 그래? 너 남자 조심해라. 엄마한테 느낌이 왔거든. 엄마의 신기대로 연애를 하려면 평생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냥 비밀로 하고 연애를 했답니다. 그와 저는 여느 연인처럼 매우 큰 사랑으로 발전했어요.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될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셨고 절 보더니 큰일이 날 것 같다면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혜승아, 너한테 뭔가 보여. 혹시 너 남자 만나니? 아니, 왜? 네 뒤에 어느 억센 여자가 보여. 널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여자가 누군지 도통 모르겠어. 저는 엄마의 말씀을 한기로 흘렸습니다. 또 연애한다고 하면 그 남자를 불러다 놓고 헤어져라 말라 하실 게 뻔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사귀는 도중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요. 저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남자친구는 식은땀을 흘리더군요. 여자는 곧장 남자친구의 뺨따기를 연타로 날렸답니다. 이봐요, 왜 그러세요? 당신 누구예요? 제 물음에 여자가 답했습니다. 이놈의 아들을 낳은 여자요. 내가 애를 무조건 낳겠다고 했더니 애 낳으면 결혼하자고 해놓고 날 버렸어요. 나더러 애를 혼자 알아서 키우라고 하더니 지는 여자랑 버젓이 연애하고 있었다고요. 네? 제 남친의 애를 낳았다고요? 그럼 양다리?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 자식이 어떤 놈인지 알았으면 그쪽도 마음 정리하세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요. 난 이 자식 고소할 거예요. 양육비라도 반드시 받아내고 말 거라고요. 진짜 기가 막힌 순간이네. 여자 임신시킨 상태에서 나를 사귄 거야? 야, 네 주둥이로 말해봐. 너 원래 이런 개자식이었냐? 남자친구는 애기 엄마한테 돼지게 맞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에이, 난 이 여자가 진짜로 애를 낳을 줄 몰랐어. 그리고 이 여자 정리하고 나서 자기를 만난 거야. 네 애인이 임신한 걸 알면서 날 만났다는 거잖아. 우리 엄마 말이 딱 맞았네. 억센 여자가 누군지 이제야 알겠어. 너 오늘 나랑 이 여자 손에 작살날 줄 알아. 같이 패줍시다. 같이요. 전 여친과 저는 남친을 먼지나도록 패줬습니다. 그리고 전 여친은 아이 양육비 20년치를 당장 주지 않으면 남친 회사에 알리고 앞길을 막아버리겠다고 했더니 바로 대출을 받아서 양육비를 줬답니다. 여자는 그렇게 떠났고 남친 놈은 직장 생활을 하다 소문이 뜨는 바람에 회사에서 잘렸다네요.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대기업에서 잘렸답니다. 제가 엄마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무시했더니 이런 사달이 나고 말았네요. 다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전남친 일이 있고 나서 당연히 엄마한테 봐달라고 해야 맞는 것 같지만 일일이 엄마 허락받고 만나는 것보다 제가 끌리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비밀로 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남친보다 더한 놈을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 만난 남자는 전남친 같은 그런 사악한 남자도 아니고 엄청 착한 사람이어서 굳이 엄마한테 보여주고 허락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답니다. 얼마 뒤에 제 집에 오신 엄마가 방 안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남자의 향기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잘도 알아내셨답니다. 혜승이 너 남자 사귀는구나. 이번에는 왜 인사 안 시켰냐? 내가 봐줘야 하는데 왜 말도 없이 연애 시작한 거야? 엄마, 지난 남친들도 다 기혼이 좋다고 했는데 다들 헤어졌잖아. 그냥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허, 그나마 내가 나쁜 놈들 걸러줘서 네가 큰 상처 받지 않은 거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 넌 뉴스 안 봐? 엄마, 그런 인간은 극소수야. 그리고 나도 사람 볼 줄 알아. 엄마 닮아서 사람을 잘 보고 만난다고.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네 애인 불러라. 엄마가 보고 판단해 줄 테니까. 엄마는 자취방에서 며칠 지내겠다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핑계를 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는 남친의 얼굴을 보자마자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느낌 좋네.
내가 본 사내 중 최고의 좋은 기운이야.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반가워. 근데 모친이 많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나?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네 등 뒤로 시커먼 암덩어리가 보여. 근데 그 암은 자네한테 들어오지 못하네. 전에 술, 담배 안 한다고 했지. 그럼 계속 몸 관리 철저하게 하게. 그렇다면 평생 건강할 것이고 무탈하게 잘 살 거야. 엄마가 처음부터 너무 무당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말렸어요. 아이, 엄마 처음부터 왜 그래? 오빠가 괜히 무당이라고 오해하겠어. 오빠, 우리 엄마 무당 아니야. 그냥 촉이 좋은 분이야.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며 계속해서 남친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니 박수를 2번 쳤습니다. 느낌 좋고 장수할 것이고 내 딸 속썩이는 짓도 안 하겠구만. 아, 물론 살면서 위기가 있지만 잘 극복하면 되지. 자네 합격이야. 아주 좋은 기운을 가졌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혜승이랑 결혼도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 이만한 남자를 다시 만나는 건 어려우니 내 사위로 안성맞춤이야. 둘이 천생연분이니 결혼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진짜 잘하겠습니다. 사귄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친의 인사를 받자마자 엄마가 사윗감이라며 결혼 승낙까지 하셨습니다. 사계절을 2번 보내고 나서야 저도 마음이 확실히 서서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그만한 인연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무조건 잡아서 쟁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단 한 번도 다툼이나 갈등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마냥 예쁘다며 잘해주셨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엄마 말씀으로 시아버지가 저에게 아버지 이상으로 많은 사랑을 주실 거라며 앞으로 효도하면서 살라고 조언해 주셨네요. 또 시누이도 한 명 있었는데 착하고 온순해서 저와 어떠한 문제도 없을 거라 하셨습니다. 신혼 1년 차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는 엄마의 말씀과 달리 천생연분이 아니라 천생불합이었답니다.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살림은 저 혼자 떠안아서 늘 불만이었어요. 그이는 지저분한 게 엄청난 단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줄 알아?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면 되지. 왜 이렇게 뭐라 그래? 내가 치울 테니까 가만히 있어. 맨날 말로만 하고 당신이 직접 치운 게 몇 번이나 돼? 엊그제 소파 사이에서 닭뼈 나온 거 알아? 왜 치킨을 먹고 뼈를 소파 사이에다 꽂아놓는 거야? 아이, 치킨뼈가 거기에서 나왔어? 내가 아껴 먹으려고 꽁쳐뒀나? 지금 웃음이 나와? 아우, 지저분해. 더럽고 냄새나서 참을 수가 없어. 집안 소독하게 당신 목욕탕 좀 다녀와. 그냥 집에서 샤워하면 되지 무슨 목욕탕을 다녀오래. 좀 다녀와. 당신한테 냄새 난다고. 저는 깔끔한 성격이고 남편은 좀 지저분한 편이라 자주 말싸움을 했어요. 엄마는 둘이 살아가면서 중간을 지키면 충분하다면서 그 정도로 부딪히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 참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대고 진급 때문에 한창 바빠지니 아이 낳는 걸 몇 년 뒤로 미뤘습니다. 저도 바쁘지만 남편은 주말에도 다 출근해서 열심히 실적을 채우고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이에게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엄마의 촉이 유전으로 발동이 된 것인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회사 다녀오는데 무슨 멋을 그렇게 부렸어? 머리에 바르지도 않던 젤을 바르질 않나. 얼굴엔 이게 뭐야? 설마 비비크림? 이거 거래처 사장님이 여자분이어서 멋 좀 부렸어. 이왕이면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게 좋잖아. 뭐? 거래처 여사장? 거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꼬시러 간 거 아니야? 당신 솔직하게 말해. 내 느낌이 싸한 게 꼭 바람난 것 같다고. 여보, 거래처 여사장 나이가 환갑이야. 환갑은 연애 못하냐?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이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절대로 바람 피운 적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의 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분명히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출근하는 월요일에 남편이 한껏 멋을 부리고 있길래 의심이 심하게 들었어요. 오늘도 거래처 여사장 만나? 그만 좀 찍어 바르지? 여보, 나 원래 이 정도 멋은 부렸어. 당신이랑 연애할 때 생각해봐. 그건 연애 상대를 만나는 거니까 멋을 부린 거잖아. 당신 지금 연애하는 느낌 들어. 아침부터 휘파람을 불지 않나 엄청 수상하다고. 거래가 잘 돼서 신나서 그런 거야. 여보, 내가 일 말고 다른 취미도 안 하고 바로바로 집에 오는데 왜 시비를 걸어? 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엘리트 남편이라고. 엘리트 같은 소리 하네. 집에서 어지르기만 하고 아무것도 손 안 대잖아. 또 시작이다. 바람 피우냐고 의심하더니 이절은 살림 안 도와준다고 잔소리야? 여보, 당신 그날이야?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지? 뭐야, 그날? 이 화상아, 여자한테 그런 말은 실례인 거 몰라? 이 인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변하네. 알았어, 미안해. 나 출근하니까 그만하고 당신도 출근이나 해. 이따 저녁에 봐. 그이가 새 구두까지 신고 나가는 걸 보니 진짜 뭔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홧김에 월차를 내겠다고 전화를 했고 남편 뒤를 밟아봤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남편은 30분 만에 외근을 나왔더라고요. 거래처 여사장을 만나는 건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지 신이 나서 휘파람을 불면서 움직였습니다. 뒤를 밟아서 남편이 여사장을 만나는 걸 봤는데 바람 상대라고 하기엔 너무 늙었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류 정리와 사인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곧 남편이 젊고 예쁜 아가씨와 다정하게 껴안고 인사 나누는 걸 봤습니다. 오빠 오랜만이네. 장가 가더니 뽀샤시 해줬다? 너 만난다고 멋부리고 왔지. 이야, 우리 애기 정말 예쁘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곧장 달려가서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멱살은 왜 잡는 거야? 몰라서 묻냐, 이 자식아? 바람 피우다 딱 걸렸는데 발 빼마려고? 너 오늘 내 손에 돼지일 줄 알아? 멱살을 잡은 채로 주먹으로 남편 볼따기를 날렸습니다. 퍽 소리가 나자 카페 안의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전 이어서 상간녀를 조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새언니, 왜 이러세요? 오빠를 왜 때리셨어요? 아가씨? 정말 아가씨 맞아요? 네, 저 맞아요. 아니, 새언니, 몇 달 만에 보는 건데 이런 충격적인 짓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랑 이 사람이 껴안는 거 보고 바람난 줄 알았죠. 근데 남매끼리 왜 껴안고 난리예요? 그리고 우리 애기라니, 그게 남매끼리 할 호칭이에요? 저는 잘못했음에도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새언니, 저랑 오빠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늘 이렇게 인사로 포옹하고 그러잖아요. 오빠가 절 애기라고 평생 불러왔으니 그렇게 부른 거고요. 새언니도 다 알면서 왜 그래요? 다 들어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으니 얼른 사과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보네. 아가씨 미안해요. 여보 미안. 남편은 볼을 비비며 일어나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나더러 바람 피우는 거냐고 의심하더니 결국엔 미행까지 한 거냐? 그래서 내 여동생을 잠깐 만나서 포옹 좀 했는데 우릴 바람으로 보고 주먹 날린 거야?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 그만 나가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남편과 시누이의 등 뒤에 숨어서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시누이는 기분 상한 채로 돌아갔고 남편은 회사에 다시 들어간다며 미행할 거면 계속 해보라고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잘못 짚었어. 느낌이 와서 당신이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 장모님이 촉이 있다고 당신까지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제발 그 이상한 촉 좀 믿지 말고 남편을 좀 믿어봐라. 알았어, 반성할게. 오늘 일 정말 미안해. 어서 사무실 들어가 봐. 그리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벌을 주려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옷장 정리, 주방 청소,
저녁에 남편에게 줄 음식을 엄청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이는 볼이 퉁퉁 부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고 저는 죄인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주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했어. 손 씻고 와. 밥이 들어갈지 모르겠다. 턱주거리가 너무 아파서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 미안해. 다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어서 밥 먹자. 남편은 식사를 하면서 한숨을 쉬고 화를 풀 테니 또 그런 짓을 하면 진짜 화를 내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후 남편은 열심히 일한 덕에 과장 진급에 성공했고 매일 아침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즐겁게 출근 준비를 했어요. 당신 요즘 뭐가 그렇게 즐거워? 뭐긴 진급도 했고 연봉도 올랐으니까 즐겁지. 여보, 우리 이제 이세 준비할까? 오늘 밤 뜨거운 밤 예약이요. 뜨거운 밤? 당신 진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바람 나면 남편들이 마누라한테 잘한다는데 당신 바람 숨기려고 괜히 나한테 잘하려는 거 아니야? 이 마누라가 또 이러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믿을 거야? 아예 당신 회사 때려치우고 24시간 날 쫓아다닐래? 그리고 우리가 금슬 좋은 게 하루 이틀이야? 싸우고 다퉈도 밤만 되면 풀리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요즘은 당신이 더더욱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줘도 뭐라 하네. 아주 배가 불렀어. 여보, 쓸데없는 상상 그만하고 회사나 잘 다녀와. 나 먼저 나갈게. 그이는 저에게 매우 잘해줬습니다. 결혼 1년차 때보다 2년차에 더욱더 예뻐해주고 사랑해줬죠. 괜히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아 제 머리를 스스로 때리며 정신 차리자고 수십 번을 되뇌었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매우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잠이 들었는데 그이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까지 나가더라고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의심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의심되는 행동을 하니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비밀스러운 전화를 몇 번이나 하는 걸 보고 의심이 깊어졌는데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그이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른 가까이 가서 엿들었습니다. 이러지 마. 나 아내가 있는 몸인 거 알잖아. 제발 그만해라. 뭐?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고? 너 미쳤냐? 나 우리 집사람이나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 내가 그만하자고 분명히 말했다. 질척대지 말라고! 분명히 여자와 통화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뒤에 서 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깜짝이야! 여보, 거기 서서 뭐해? 놀랬잖아! 왜 놀라? 뭐 잘못한 거 있어? 지금 통화 누구랑 한 거야? 친구 재민이. 당신도 알지? 결혼식 때 사회 봐준 친구 놈. 그 친구랑 무슨 심각한 통화를 했길래 표정이 굳어진 거야? 아니면 재민이라는 친구가 아니라 여자 아니야? 도대체 왜 그래? 아니야, 아니라고.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당신 수상해. 아주 많이 수상하다고. 뭐 하나 걸리면 진짜 생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알았어? 이미 의심되는 통화를 엿듣고 확신이 섰습니다. 핸드폰 검사를 하는 유치한 방법은 쓰지 않고 엄마를 모셔오기로 했어요. 지금 남편에게 뭐가 느껴지는지 알아봐 달라고 할 생각이었죠. 엄마한테 연락을 했더니 안 그래도 반찬거리랑 감자, 고구마 농사 지은 걸 가져다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차역에 마중 나가서 몇 달 만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혜성아,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거냐?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그래 보여? 엄마, 아무래도 그이가 무슨 잘못을 하는 것 같아. 꼭 바람난 것 같단 말이야. 그럴 리가. 바람 피울 것 같은 놈이었으면 진작에 내가 반대했지. 근데 엄마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아무튼 집에 가자. 가서 엄마가 남편 좀 봐줘. 뭐가 느껴지는지 알려줘. 차에 사는 줄 알았더니 사위랑 자주 틀어진 모양이네. 알았다. 가서 보자. 사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상한 짓을 하는지 자세히 유심히 보고 판단하자고. 엄마를 집에 모셔오고 퇴근한 남편이 놀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오신다고 연락하셨어요? 내가 와서 불만인 건가?
무슨 그런 말씀을요. 장모님 오랜만입니다. 절 받으세요. 그이는 큰 절을 올리더니 엄마 앞에 바짝 앉았습니다. 엄마는 그이의 눈동자부터 얼굴, 몸의 긴장 상태, 또 다른 느껴지는 무언가를 살펴봤습니다. 엄마는 그이가 씻으러 갔을 때 저에게 일러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져. 너희들은 천생연분이 맞아. 100번 1000번 봐도 사위가 바람 피우거나 이상한 짓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엄마, 그 촉이 다 끝난 거 아니야? 나이 들고 그 기운 다 빠져나간 거 아니야? 내가 느끼기엔 뭔가 있어. 그리고 수상한 전화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뭐랬더라? 아내가 있는 몸이니 그만하라고.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고도 했다니까? 진짜 내 촉이 다 끝났나? 신기도 나이를 타나? 아니야. 사위 등 뒤로 웃고 있는 애기들만 느껴져. 다른 건 안 보인다고. 헉? 그럼 설마 바람나서 애까지 낳은 거 아니야? 얘가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네. 사위가 바람 피운 거 아니라고 내가 확신한다고 했잖냐. 하지만 엄마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엄마의 신기도 다 된 것 같아 직접 알아내서 남편을 응징해줘야겠다고 판단했답니다. 엄마는 그날 밤 주무시고 다음 날인 토요일에 집에 내려가신다고 했어요. 며칠 더 지내라고 했는데 엄마도 일이 있다면서 안 된다고 하셨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실 때 뭔가 느껴진 게 있냐고 물었더니 여전히 나쁜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90도로 인사하고 집에서 일을 한다고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죠. 엄마, 내가 엄마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 그럴 거 없어. 기차역까지만 태워줘도 된다. 아니야, 머리가 복잡하니까 공기 좋은 데 가서 바람 좀 쐬고 내일 올라와야겠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서 출발하자. 차 막히기 전에 가자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차에 올랐습니다. 30분을 달려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려는데 그때 엄마가 잠깐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이야. 엄마 왜? 화장실 가고 싶어? 차 돌려라. 사위놈, 이 서방이 수상하다. 느껴지는 게 있어. 그놈이 지금 뭔 짓을 저지르고 있어. 눈앞이 시커먼 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 뭐야? 뭔가 느껴진 거야? 알겠어, 차 돌린다. 고속도로에 차를 얹지 않고 차를 돌려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이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으러 가는 길은 뻥뻥 뚫려서 15분 만에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얼른 서두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후다닥 잡았고 바로 저희 신혼집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어락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경악할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엄마랑 내가 나간 사이에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여보, 왜 다시 왔어? 내가 설명할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엄마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집 안에 들어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저희 결혼식 사회를 봐준 재민 씨의 멱살을 잡았답니다. 너 뭐야? 우리 사위랑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저기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사정이 급해서 보증 좀 서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요즘 수상한 통화를 한 건 외도가 아니라 재민 씨의 보증 부탁 전화였습니다. 아내가 있는 몸이고 제발 그만하라고 했던 통화가 바로 재민 씨의 보증 거절이었던 거예요. 바닥에 보증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은 걸 본 엄마가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이놈, 니놈이 내 사위에게 사기를 치는 거였지? 네 등 뒤에 여러 친구들이 보인다. 너 사기 제대로 치고 해외로 뛸 계획이지? 바른 대로 말해라. 엄마가 재민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자 겁을 먹고 술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요. 대출을 여기저기 다 끌어서 받아 튀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놈, 감히 내 사위와 딸에게 빚을 떠밀고 도망치려 했냐? 가만 안 두겠다. 네 등 뒤에 있는 조상들이 널 씹어먹게 해줄 테야. 엄마는 뭐가 보였는지 그 순간 아주 무서운 말을 내뱉었고 재민 씨는 겁에 질려서 질질 짜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저 그냥 나갈게요. 아무 짓도 안 하고 돌아갈게요.
다른 친구들에게 받은 보증도 싹 다 불태워버려라.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친구들에게 사기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다 털어놨구만. 이제 니놈의 사기극은 모두 끝났어. 이서방, 마무린 자네가 하지. 그러자 남편이 재민 씨의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후려갈겼습니다. 나쁜 자식, 친구들 등쳐먹고 해외로 날라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난 너를 절친한 친구로 여기고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보증을 서려고 했는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네가 사람이냐?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네가 하도 죽겠다고 해서 큰맘 먹고 결정했는데 날 속인 거야? 20년 우정 저버리고 사기치려고 한 게 사실이냐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 오늘부로 내 친구 아니야. 날 등쳐먹으려고 했던 사기꾼일 뿐이라고. 너 이 자식, 오늘 제대로 뜨거운 맛 볼 줄 알아! 남편은 재민 씨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한참 혼내주고 나서 신고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이는 엄마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이서방, 보증은 가족끼리도 해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나? 내가 이렇게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 일이었나? 면목 없습니다. 재민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살려주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믿은 제가 바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자네 흠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여리다는 거지.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으로 잡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 네, 장모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차를 돌리신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기 전 엄마가 뭔가를 느꼈다고, 그래서 차를 급히 돌려서 돌아왔다고 말했죠. 남편은 제가 바람 피우는 걸 의심한다는 걸 또 듣고 하하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아니, 당신 아직도 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나, 이 사람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그럴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 몰래 전화통화하길래 의심이 든 거지. 아무튼 바람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네. 아니지, 보증서 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니까 다행이 아니네? 당신 좀 혼나야겠어. 어디 내 허락 없이 그런 짓을 하려고 했어? 미안해. 친구놈이 살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연락을 하니까 그거에 넘어가 버린 거지. 당신, 앞으로 사소한 것도 모두 나한테 얘기해. 뭐든지 의논하고 해결하자고. 알아들었어? 다시는 몰래 전화통화하는 일 없도록 할게. 결국 저는 오해도 풀었고 보증인에 사인한 서류도 찢어버리고 재민 씨의 실체도 밝히고 참교육하고 내쫓았습니다. 엄마가 올라오셔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됐죠. 다시 엄마를 모시고 내려가려고 하자 엄마는 혼자 가시겠다며 따라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혜승아, 그냥 집에 있어라. 오늘 너희 둘 등 뒤에 뭔가 보인다. 아기가 방긋이 웃는 게 보여. 무슨 뜻인지 알지? 나 간다. 다음에 오마. 그래? 그럼 조심히 가, 엄마. 장모님, 살펴가세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이는 다시 한번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친구는 보증 서려고 했던 거 사과할게. 하마터면 큰 빚을 지고 당신까지 피해를 보게 할 뻔했어. 그래, 나도 미안해. 당신을 바람난 사람으로 의심한 거 미안해. 우리 그럼 둘 다 잘못했으니 퉁치는 거지? 그렇지? 아까 장모님이 우리한테 애기가 보인다고 하신 거 들었지? 지금 방으로 갈까? 그럴까? 그럼 오늘 밤은 잠잘 생각하지 마. 누가 할 소리? 내가 오늘 늑대로 당신 잡아먹겠어. 아우! 엄마가 떠나시고 저와 남편은 곧장 사과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엄마의 말씀대로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우리 엄마 용하네. 그날 진짜로 애가 들어서서 딸을 낳았네. 엄마, 무당할 생각 없어? 예, 난 무당만큼 용하지가 않아. 그냥 촉이 좋고 느껴지는 게 있고 가끔 뭐가 보이는 정도야. 그러니까 그 정도면 무당해도 되겠어. 엄마는 신병 같은 거 앓은 적 없어?
응, 그런 거 없어. 혜승아, 나 무당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만 좀 헛소리해라. 아무튼 너 자식까지 낳았으니 정말 잘 살아야 한다. 항상 몸 조심하고 입도 조심해. 네 남편 괜히 의심해서 또 괜히 시비거리 만들지 말라고. 알겠어. 우리 부부 이제 서로 완전히 잘 믿게 돼서 그럴 일 없어. 잘 됐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손녀 동생들이 보이는 것 같아. 너희 부부 애를 몇 명까지 키울 수 있냐? 벌이가 괜찮지? 애기 셋은 키울 수 있는 거지? 엄마도 참, 애가 한 명이면 충분하지 더 낳으라고? 됐네요. 그런데 엄마의 느낌이 맞는 걸까요? 아님 금슬이 너무 좋았을까요? 1년 뒤 쌍둥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렇게 엄마의 느낌대로 새 아이의 엄마가 됐죠.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1년 정도 지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를 관두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엄마가 서울에 짐을 싸고 올라오셨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나 도와주러 오신 거야? 이번엔 나한테 뭔가를 느꼈다. 내가 손주들을 길러야 잘 큰다는 걸 느꼈어. 너 복직할 거지? 괜히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나 여기 올라와서 살아야겠다. 정말? 너무 잘 됐다. 나야 너무너무 좋지. 애들이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잖아. 엄마 땡큐. 기집애, 넌 나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지? 당연한 말씀. 난 항상 엄마 말씀만 들으면서 살아왔잖아. 그리고 엄마의 촉이 항상 맞아떨어지니 이번에도 느껴진걸? 그대로 실행하자고. 엄마가 키워야 손주들이 무럭무럭 자란다니까 엄마가 수고 좀 해줘. 알았다. 각오 단단히 하고 왔으니 내 손주들은 내 손으로 잘 기를 거야. 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남편도 아주 좋아했어요. 새 자녀를 돌봐주시겠다고 하니 저희 부부한테는 엄마가 영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금슬도 좋고 사이좋은 부부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천생연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과 행복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